24분 동안 다른 얘기 했겠지. 형님 그 키우던 개새끼는 어떻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요 형님 한학자 불구속으로 갑시다. 지금 몸이 아파요. 그 얘기만 해도 끝나는 거야. 네, 내란 세력 극복의 가장 저는 종착점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빙자한 사이비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 개신교. 네. 언론, 재벌, 뭐 검찰, 뭐 지식사회, 뭐 여러 가지 보수적 지식사회 다 있지만 지금 우리가 다 이제 하나하나 격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집단은 워낙 이게 그야말로 인간의 약점을 뚫고 그렇죠. 기생하는 이게 진짜 피라미드식 네트워크잖아. 네. 그래서 이게 쉽사리 안 됩니다. 그런데 야 이거 보셨어요? 김장한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보수 수구 기독교계의 헤드 수계지 수계. 김장한 목사가 목사였어? 아니면은 목사를 빙자한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 정치인이었어? 이거 보면 23년 7월에 9월 사이가 이게 이제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되고 뭐 이를테면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제 사안이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김장한이라고 하는 목사를 빙자한 정치꾼이 보세요. 윤석열, 김용현과도 전화를 하고 그리고 강승규와는 강승규 뭐 했습니까? 그 당시에? 시민사회 수석?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가 시민사회 수석하면서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MBC 앞에 이른바 친이 유사 시민사회를 동원해가지고 막 관제 데모 사주하고 그랬잖아. 네, 그랬죠. 그 이른바 여론과 조직 동원하던 강승규랑 무려 17번, 17회. 사귀는 사람도 이렇게 전화 많이 안 해요. 안 하죠. 요새 카톡하고 탭톡하지. 전화는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거나 긴박한 일 할 때만 하는 거 아니야. 네. 목사가 강승규랑 강승규랑 뭐 개인적으로 뭐 신동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다른 통화도 봤어. 그랬더니 내란당 원내대표랑 8회 그리고 홍보수석이랑 6회. 대통령도 이렇게 많이 안 하겠다. 내란당 의원 뭐 이채희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5회 일철규 5회 응? 국정기획비서관이랑 4회 국가안보실장이랑 2회 뭘 한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은. 기도해줬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도해준 게 아니라 내란을 기도했겠지. 응?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트럼프와의 국익을 놓고 벌인 이재명 대통령의 단판 직전까지 반국익적 활동을 했던 조직이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 세력들이었잖아요. 수구 종교 세력. 바로 김장한이 그 중에 하나고 수계급이다. 라는 내용이 밝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반국민 세력, 반국가 세력입니다. 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도 중에 누구 하나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다 하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걸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 문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히 통일교 그런데요, 종교 공동체 같지 않고 이를테면 정치 공동체. 정치보다는 생계 공동체가 제일 먼저고요. 다단계 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먼저 해놓은 다음에 이제 뭐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요건은 계속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요건은 계속 있어 왔어요. 뭐 개신교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극단 세력들이 있죠. 통일교 같은 사이비가 있죠. 문제는 정치 세력이 이들의 손을 잡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서로가 이해를 교환하는 그야말로 이해 동맹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당대표 되고 싶은 권성동이 큰절하고 돈 받고 그다음에 당원 10,000명 받아오고 이러면서 이 통일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고 끌어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끌려 나오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000명만 보내주면 매출이 이만큼 뜨는데 먹고 살 게 생기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있잖아요. 모자라면 연장하고 모자라면 인력 더 붙여서 이거야말로 발본색원하자. 맞습니다. 우리가
상대와 싸울 때는 중요한 게 그 상대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본질은 통상적으로 그 관계성 속에 규정이 되죠. 주변에 어떤 놈들이랑 이익을 교류했나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 아주 상징적인 기사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종교단체의 구조. 연합뉴스 보시면 2025년 한미동맹 대상 수상자의 김장환 목사.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누가 주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죠. 이건 뭐 보시면 배우가에서 주는 겁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 요게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기존의 한국전쟁 이후의 DNA의 핵심이야.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야. 아니 이 사람 그런데 예. 이들이 김장한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올려 세우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없이 한국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는 조물락인데 미국이 지켜주잖아. 근데 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교량이 김장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안 되는 대한민국 개돼지 국민들은 김장한을 떠받들어야 돼. 건들지 마. 라고 하는 메시지고요. 그런 메시지를 대국민 홍보, 확장시키는 스피커가 이런 자들입니다. 누구요? 이수정. 이수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분을 새벽부터 압수수색이라니.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의 백본인 김장환이라고 하는 종교인을 압수수색하는 내란 특검이야말로 해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내란 척결 시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수정 같은 자들 하나하나 같이 무너뜨려야 끝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아니 근데 이 상을 줬다는 데가 한미동맹재단이잖아요. 네. 이런 재단 들어보셨습니까? 일종의 임의단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잖아요. 주한미군 전후에도 마찬가지고 진짜 미군들의 무슨 뭐 제향군인 미국 제향군인애가 줬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한미동맹재단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회장님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재단이라고 하는 임의단체일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재단이라고 하는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네, 관할 부처 이를테면 외교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단 법인 신고를 득하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제 힘이 실리는 것이겠죠. 네, 그럼 여기 보면은 회장 인사말이 있는데 회장 이꾼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모형이네요. 네. 이모형. 네, 쭉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주류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종교단체와 보수 기독교와 기업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하나의 커넥션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자, 해체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통일교도 계속 속보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가지고 자금력을 가지고 정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결탁했나? MBC.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검 소환 앞두고 김건희 특혜 논란. 서울 아산병원 입원.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 어제까지. 했는데. 그런데 네. 가평에 어마어마하게 큰 네. 통일교 소유의 병원이 병원이 있거든요. 있죠. 네네. 거기 입원해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흔히 쓰는 수법이네요, 뭐. 그죠? 자, 네. 서희건설도 그랬죠? 네, 출두할 때 그러면서 휠체어 타고. 네, JTBC. 통일교 신도들 특검 앞 릴레이 시위. 전관 변호사가 신도 동원 조언. 일단 또 이렇게 무력, 실력 동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JTBC 충격적인 보도였죠, 이거? 오광수 한학자 변호사로 특검 방문. 특검 임명 때 민정수석이 피의자 변호. 한학자 오광수 등 그리고 김호수까지 있었죠. 네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잘 나갔던 검찰총장을 했으니까요. 검찰총장, 법무차관도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을 아니, 하고. 법무차관은 핫발이에요. 검찰총장이 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법무검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도 한학자를 변호한다? 아, 변호가 아니라 특검 사무실에 방문할 정도이기 일단, 때문에. 네. 그 특검 사무실을 방문한 건 오광수라고 JTBC 보도한 거고, 네. 김호수와 오광수가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 진영
우리 국민들이 이뤄낸 소중한 지엄한 정권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선수들이, 심지어 며칠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던 자들이 이런 국민적 여망 속에서 진행되는 특검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학자의 사건을 수임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오광수 같은 경우는 특검을 방문해서 변론을 했다고? 특검에 가도 돼? 변호사가? 아니, 갈 수는 있어요. 변호인이 뭐 검사 만날 수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오광수가 오늘 사임했다 치더라도 오광수가 한학자에게 받기로 한 돈이 얼마일까 궁금해요. 일단 수임료는 얼마고, 이런 경우에 성공보수 계약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막으면 또 줄 돈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변호사 시장에서 구속 막는 성공 사례금이 제일 비싼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지어 보통 검사장이나 부장검사급 정관들 같은 경우에 아예 변호사 수임 계약도 작성하지 않고 그럼요. 전화 한 통화로 해결을 하고 캐시로 받는 거. 그래서 지금 오광수한테 우리가 왜 차명으로 부동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했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밀거래해야 되는 전화 변론으로. 그래서 자기 검사 재임 시에 변호사가 100억을 챙겼어. 그럼 자기가 50억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자기 이름으로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에 차명으로 관리했을 거라고 의심하면서 우리가 화가 났던 거잖아요. 그런데 네. 바로 그 화나서 잘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학자를 수임하고 특검까지 갔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광수는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라고요? 지난주 태평양 소속 변호인이 다른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에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광수는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 네. 목격이 되고 있어. 태평양 소속 뭐 이모 변호사고, 이모 변호사는 과거에 특검의 우배석, 배석 판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적 관계를 다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저런 인연을 고려해서 수임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인연을 고려한 수임이 제대로 역할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담을 나눴대.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특검 쪽에서 박 특검보는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안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인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했다. 근데 또 다른 매체를 보면 25분간 차담을 나눴는데 주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25분 동안 1분만 한학자 얘기를 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24분 동안 다른 얘기 했겠지.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고 가지 않았겠지. 예? 네, 그렇겠죠. 자기 친분을 강화하고 상대 간의 라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형님 그 키우던 개새끼는 어떻게 됐어요? 뭐 그 동생은 요새 뭐해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요 형님 한학자 불구속으로 갑시다. 지금 몸이 아파요. 잠깐 언급해. 그 얘기만 해도 끝나는 거야. 그럼요. 30초도 안 걸리고요. 네. 문제는 특검보가 사무실에 변호사를 들여서 근무 시간에 차를 마시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고 부적절한 일입니다. 만나는 자체가 네. 이미 통일교 쪽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럼요. 비싼 변호사를 쓴. 실제로 통일교 쪽에서 정보 보고가 올라간 내용이 다시 언론에 공개가 됐어. 근데 거기에 보면 자기들 입장이 충분히 변론이 됐다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어요. 비싼 돈을 써서 변호사를 투입했으면 그 변호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피드백을 받았겠지. 보고를 그렇겠죠. 받아서 장부에 보고한 내용이 지금 언론에 까지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 일단 오광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수임을 취소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정부 첫 민정수석 오광수 한학자 변호사 사임. 네. 이미 역할이 끝났겠지. 그랬겠죠. 네? 돈 받은 거를 얼마 받았는데 돌려줬다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미 저는 결제 끝났다라고 봅니다. 의심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회가 조금씩 그래도 아주 1mm씩 전진하고는 있다. 노컷뉴스.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구속기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겁니다. 요거.
대선 앞두고 예배 시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 김문수 지지, 이재명 낙선 관련 발언. 8일날 실질심사가 소년보도 실질심사고 8일날 한학자도 실질심사고. 네. 네. 자, 한학자가 실질심사입니까? 그날이 출석 아닙니까? 출석이네요. 출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8월 기점으로 해서 사이비 종교계. 근데 자꾸 제가 바로 잡아드려 8월은 아니고 8일. 네, 8일.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소년보가 부산시 교육감 선거 때 정승윤이 대담을 빙자한 선거운동했던 요것도 같이 혐의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듣고 싶은 소식이 안 들리는데, 지금 이게 소년보 사건은 경찰에서 했잖아요. 네네. 경찰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 사건 중에 좀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정광훈?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환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쯤은 정광훈 소식도 들어야죠. 그리고 외롭잖아요. 같이들 가야지. 네. 진짜 심각하다. 전반스를 경찰이 특별수사 팀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부르겠다라고 한 게 지난 봄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란당이 주도한 경찰 청장 대행이 경찰 인사를 통해서 그 팀장을 경기도로 좌천시켰어.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상대적으로 지금 검찰 개혁 와중에 그래도 경찰이 뭐 큰 장난치겠어 이러는데 경찰도 문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네.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경찰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옛날 지금 윤석열 인사의 결과로 갖춰진 딱 두 명 했어요. 국수본부장 1명 했고, 그 다음에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 2명 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네. 인사가 진행되면 전광훈의 앞날도 전광훈 들어가면 좀 오래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 적지 않은 분들, 한 6분 정도가 계속 반복해서. 대여섯 명. 네. 메시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네. 지금 댓글들 보면, 네.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왜 못 믿고, 이재명 대통령의 수하였던 조상호 보좌관을 흔드냐? 이거 이재명 흔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아니, 정성호 장관 왜 비판하냐, 이런 건데,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불려다니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옴부즈만 위원장이라는 일도 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네, 당시에. 네. 왜 그랬냐면 지사 당시에. 네,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옴부즈만 위원장은 상근은 아니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고 민원이 있으면 조사하고 이런 일인데 네. 그나마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인권위원장은 누가 했냐면 홍세화 선생이 했어요. 제가 이제 권해드린 거죠. 인권위원장도 못 구하는 형편이었어요. 사이 오래됐고요. 시장 이전부터 알던 분이고요. 서로 하여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근데 관계는 별로 중요한 거지 않은데요? 그렇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신뢰 관계나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 중요한 건 검찰 개혁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 특히 제가 심줘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란 과정에서 굉장히 역할하셨던 서부학 교수님의 얘기를 저한테 경희대 서부학 교수님 전해달라. 그건 뭐냐면 정성호가 지금 5년 후 이재명 대통령의 무덤을 파는 짓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정말 바라는 건 자기 역량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청이라는 걸 법무부에 두면 역량이 보존되는 거예요. 행안부로 가거나 중수청이라는 게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역량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는데 수사가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요 근처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죠. 5년 후. 예. 이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수청이 행안부 쪽으로 가기로 확정이 됐죠. 가는 걸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열심히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오창희 국장께서 왜 법무장관을 흔드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문제제기한 덕분에 우리 모두가 원했던 것처럼 행안부 총리 산하로 이제 옮겨가게 됐다. 다시 원한 대로 픽스가 됐다.
이런 사안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하시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욕하지 말라. 아니 욕을 욕이 되게 싫다. 내용을 가지고 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욕을 감수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욕에 이렇게 민감하세요. 그때 욕을 많이 먹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평상시에 욕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막 지난번에 생방송 지금도 생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그때 약간 하얀 칼날 입었는데 흰 옷 입은 할배 꺼져 그러더라고요. 이런 욕 들으면 막 정신이 없는 가만 내가 할배인가? 네. 흰 옷은 맞는데 뭐 지하철 1호선 광인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욕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욕하지 말라고? 아니요. 욕해도 좋아요. 네. 내용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 가지고 욕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 새끼 재수없어. 이렇게 해야 욕이지. 저분의 말에 있어서 요 논리는 요게 A 플러스 T가 아니라 C 플러스 D. 그러면 이게 별로 이렇게 효용이 없어요. 아니, 그러려면 그러니까 출연료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 욕을 먹는 재미, 저 재미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감사합니다. 오창익 국장님의 방송 조상호 보좌관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또 뒷얘기들이 좀 복잡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오히려 약이 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방향과 의지에 대해서 저나 오창익 국장이 누구보다 더 신뢰하고 대통령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 높아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